네, 안녕하세요. 네,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는데 한국 경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이런 반응들 또 FA50 둘러싼 말레이시아의 움직임 이런 거 보면 이 한국의 무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맞설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의 수비안토 같은 사람이 드디어는 못 참고 스스로 거의 중국 간첩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먼저 기분 좋게 우리 그 무기의 수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차분히. 며칠 전에 이제 LSM 그 요격 실험 4차 실험에 대한 그 결과가 최초로 공개가 됐죠. 실험 자체는 4차까지 이미 갔는데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만만한 기술이 아니죠. 엄청난 기술인데 이런 것들 또 KF-21 또 FA-50 잠수함 이렇게 범접하기가 어려운 단품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 분야의 그 군사 기술이 또 산업 기반이 성숙해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퍽퍽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동남아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까? 이런 이제 그 말씀이랑 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성능이 굉장히 엄청나요. 일단 이게 이제 까치살모란 분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분 설명 방식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친화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딱딱하고 좀 그런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분과 저가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이제 항공모함이라 그러면 아예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데 그분은 이제 밀리터리 덕후예요. 오리지널. 그래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게 이제 원래 LSM 때보다 구경이 커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로켓 추진력이 무지하게 좋아져서 엄청 빠른 로켓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구경이 커지니까 원래는 발사대에 8발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6발이 들어간다. 그런 지적을 정확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켓 모터라 그럽니다. 로켓의 추진 방식, 로켓의 내부 구조 이런 것들 로켓 모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중 펄스 로켓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이중 펄스 로켓은 뭐냐면은 로켓이 날아갈 때의 구간별로 추진제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성격이 위로 올라갈수록 또 최종 단계에 갈수록 그래서 성격이 다른 추진제를 경막으로 구별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1 구간에 있던 게 먼저 연소가 되고 나면은 경막이 퍽 터지면서 제2 구간 연소가 시작되는. 근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뜨거운 말하자면 불구덩이를 경막으로 해갖고 추진제의 성격이 다른 추진제로 구별해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히트킬 이게 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3번째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격이죠. 그러니까 키네틱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때려서 때리는데 우리 방사청분인가 국방과학연구소분이 우리 히트킬이 탄도 미사일의 어느 부분을 때릴지 앞을 때리니까 이게 폭발해서 잔해가 막 천지사방 튀어서 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뒤를 때린다 엔진 부분만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로켓 부분 그러니까 적 탄도 미사일의 로켓 부분 뒤 추진 부분을 때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게 이제 적외선으로 추적하는데 대기권에서는 적외선 영상이 그러니까 대기권이라는 보통 100km까지입니다. 적외선 영상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한 1년 반 전쯤에 공개된 거죠. 이게 측추력기. 그러니까
지상 부유 실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로켓이 이제 저걸 해서 저기 기다리기도 하고 뭐 방향을 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측추력기죠. 그다음에 측추력기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분사 장치거든요. 보통 우리는 미사일이라 그러면 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트나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방향을 틀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반응이 늦대요. 그래서 저렇게 빨리 가는 뭐 거의 초당 한 2.4km 뭐 2.7km 이렇게 갈 텐데 저렇게 빨리 가는 경우에는 제가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를 저런 식으로 측추력기 비슷하게 또 분사 장치로 해서 그거보다 훨씬 정교하기도 하겠죠. 그거를 궤도 수정을 다이버트라 그러고요. 자세 제어를 애티튜드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DACS죠. DACS.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적외선 영상 검출 이런 거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최첨단 미사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이번에 LSM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면 우리가 못 만들 미사일은 없다. 지금 최근까지 알려진 최첨단 미사일 중에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D 엔진을 쓰는 새로운 미사일이 나온다. Rotational Detonation Engine.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다면 이제 그건 세대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족탈불급이죠, 아직은.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최첨단은 못 만들 게 없다.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어느새.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레이더가 또 성능이 엄청나요. 우리가 이제 S밴드 레이더를 쓴다 그러는데요. 저도 뭐 이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상도가 좋은 거는 X밴드인데, 이 X밴드로 쓰게 되면은 너무 파장이 짧아서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거리 감지를 위해서 S밴드를 하고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식별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전쯤에 LSM 레이더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4m라 그러는데 이게 뭐 가로세로인지 뭐 대각선인지 아무튼 그 길이가 4m짜리래요. 이게 820kW고 TR 소자가 5,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km 밖에서 RCS 0.1 정도 크기를 식별하는 탄도미사일, 그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탐색 개발 단계고 까치살모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실전용은 이거보다 커졌다. 6m 정도로 커졌다. 그럼 면적으로만 계산하면 6m면은 1.5배가 되니까 자승을 하게 되면은 2.25배가 돼서 뭐 그럼 TR이라는 건 이제 수발신 모듈이죠. 레이더 전자파. TR에 그러면 뭐 10,000개 이상 걸린 거냐. 뭐 그건 모르겠고요. 그분도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강력한 레이더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드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사드보다 안 좋은 물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드는 그냥 높이 올라가는 거고 이제 대기권 바깥에 그게 뭐가 되나 중간권이 되나 10권이 되나 100km 바깥이 되면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추적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추적 방식이 100km 이내까지는 적외선으로 추적하다 그 넘어가면 또 다른 추적 방식이 가동되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이게 그 대신에 이게 또 사거리가 저희가 길잖아요.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고도는 한 80km 정도까지 안에서 맞추는데 펑퍼짐하게 멀리까지 오지랖 넓게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사드보다 성능이 못한 게 아니라 사드와 성격이 다른 임무를 하는 거다. 굉장히 훌륭한 요격 말하자면 MD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을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기함을 하는 거죠. 기함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상당한 크기의 물체가 400m, 500m 아래까지 가야 되니까 400m면 40기압, 500m면 50기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기압이 이 손톱만한 데에 얼마가 주어지는 거죠? 1kg가 주어지나?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압력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든지 KF-21 같은 첨단 비행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최첨단의 전차나 자주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아주 기막힌 미사일 혹은 기막힌 탄도미사일 방어 미사일 그러니까 MD 미사일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방산이 어떤 이제 쟤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서 이런 것들이 가성비 갑으로 또 공급 시간이 주문하면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 안에 납기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남아 지금 아주 몸살을 하고 있는 거를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몸살을 하고 있는 동남아에 있어서 중국으로 안 기울게 중국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또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탄도탄 유격 시스템, 그러니까 KAMD, 또 우리의 탄도탄은 아니더라도 탄도탄이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넘어가지고 중간에 탄도비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선처럼 로켓을 가동하지 않고 쭉 날아가는 상태. 예, 중간에 그 구간이 있는 걸 탄도탄이라 그러죠. 그거 없이 대기권 안에서 쭉 낮게 오는 거. 그게 이제 쟤들이 뭐 600mm 무경의 대구경 로켓 대기권 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장사정포라 그러죠. 이 장사정포를 또 요격하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LAMD라 그러죠. 이게 이제 LSAM과 거의 개발 속도가 같아요. 이것도 한 2, 3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겁니다. LAMD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앞으로 우주 전력이랑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성에 의한 감시 정찰, 특히 정지궤도 위성에 의한 조기 경보, 그러니까 한반도 위에 떠갖고 정지궤도는 이제 높죠. 뭐 36,000km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별은 굉장히 빨리 해요. 실시간으로 식별하죠. 뭔가 적외선으로 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뜨거운 물체가 불이 붙어갖고 쫙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식별은 굉장히 빨리 하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탄도 계산을 한다든지 이건 또 다른 위성이 옆에서 도와주고 되죠. 혹은 또 다른 레이더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걸 조기 경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초소형 감시 정찰 클러스터. 그러니까 소형이나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삼각 측량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동 상황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누리호가 싣고 올라가는데 성공한 차세대 소형 SAR. 예, 저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에 있는 입체적인 높낮이 크기 이런 게 식별이 되는 레이더거든요.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거기서 오는 반사되는 걸 가지고 지표에 저거를 잡아내는 거죠. 그 다음 위성항법. 그 다음에, 저것도 이제 위성 올라가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해주는 게 뭐냐면은, 미군의 군용 GPS를 빌리지 않고 일반 GPS에서
일반 GPS에서 보정을 해서 굉장히 정교한 값을 알아내는 우리가 이제 저게 저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엊그저께 그 KTSSM 발사했을 때 그 맞은 구멍에 똑같이 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정 신호를 우리가 그 지상 기지에서 쏘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걸 이제 위성에서 쏘아주는 거죠. 그런 보정 신호를 쏘아주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한반도 일대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통신 클러스터. 저게 이제 말하자면 그 군사용으로 사용이 되는 한국군 전용의 스페이스X 같은 거죠. 스페이스X가 그게 굉장히 하이텍이거든요. 그 저궤도 통신 클러스터죠. 이게 궤도에 높이 떠 있으면 뭐 받은 거 보내주고 이게 교환기라 라우터 역할을 그냥 고정 붙박이로 하는 건데 저궤도면 얘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위성이 빨리 지나가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다시 쏴줄 거냐 이제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그 하이텍입니다. 저궤도 통신 클러스터 저런 거. 그런 걸로 우리가 우주 전력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자체 기술 개발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는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세계 최강급 A사 하드웨어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따라잡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레이더파가 들어온 파형을 가지고 이게 물체를 뭐다, 어떤 상태다 이걸 해석해내는 능력,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지금 이제 보셨던 게 이제 천궁이죠. 이제 천궁1은 보통 15km 정도 아주 이제 중고도 정도라고 그러는 중고도 중에서도 좀 낮죠. 근데 사정거리는 길죠, 우리께. 한 40km에 미칩니다. 이제 천궁2도 마찬가지인데 천궁2가 이제 A사고 천궁3가 되면 아마도 네, 이제 팩은 요격고도가 36km, 사정거리가 이제 탄도미사일 기준 한 3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천궁3는 아마 개발 착수했는데 최고 요격고도가 팩3보다 좀 높고요. 40km 정도. 사정거리가 꽤 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로켓 같은 걸 좀 빵빵하게 채워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LSAM, 이거 이제 80km까지 요격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사정거리가 이게 한 200k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확실한 이제 그 스펙에 대해서 말이 다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한국형 고고도죠, LSAM. 예. 요번에 이제 성공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형 고고도죠. 예, 사드. 이거 최적 요격고도가 100에서 한 150km 되고요. 사정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는. 예. 중심이 짧은 우리한테 좀 덜 맞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고도는 뭐 사드나 사드보다 좀 인데 사정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게 아마 LSAM-2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사령포 요격 체계, 이건 뭐 아이언돔과도 좀 많이 다르고요. 예. 우리 나름대로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해 가고 있는 거죠. 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에로2, 에로3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망인데, 다층 MD인데, 이거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 때부터 미국이 돈을 한 절반 이상 댔고, 미국 회사 보잉과 같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제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시온이 한 SM3의 세 번째 단계의 로켓이 일본 미쓰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탄두 앞에 노즈콘이 일본 미쓰비시예요. 아마 그 감지 추적 쪽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가 일본이 그걸 단품으로 했지, 그걸 앞뒤로 뒷받침을 하는 그 완성된
MD 체계를 자체 개발을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이 다층 방어를 이렇게 줄줄이 만들고 있는 데는 미국 빼고 나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함정 발사 요격 미사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까치살모로 한 분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해공2가 아마도 천공3의 해상용 버전이 될 거다. 뭐 탄두가 좀 바뀐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천공3의 해상용 버전이 될 거다. 그리고 해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별도로 또 이 그 고고도로 LSM-1이나 SM-2를 가지고 또 이제 개발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좀 딱딱한 강의식인데 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예.